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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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리스의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뷰할 차량 바로 제네시스의 G90이 되겠는데요. 본격적인 리뷰를 하기 전에 먼저 차량부터 보고 오실게요. 가시죠. 자, 오늘의 차량 바로 제네시스의 G90이 되겠는데요. 우선 제네시스 아시는 것과 같이 GV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SUV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G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세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G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준준형의 G70, 그 다음에 준대형의 G80, 그 다음에 대형 가장 큰 형의 G90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섭외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외장과 내장 모두 블랙 컬러를 가지고 있고요.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프레스티지 컬렉션을 함께 채택이 되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제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셀프 모드로 한번 촬영을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우선 파퓰러 컬렉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이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옵션들을 묶어 놓은 게 이제 파퓰러 컬렉션인데, 파퓰러 컬렉션 안에는 하이테크 패키지, 컨비니언스 패키지와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1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 있는 게 이제 프리미엄 컬렉션인데요. 프리미엄 컬렉션은 파퓰러 패키지를 포함을 해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그 다음에 이지 클로즈 시스템,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 그리고 리어 엑셀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의 차량 프레스티지 컬렉션은 앞에서 말씀드린 파퓰러 패키지와 프리미엄 패키지를 모두 포함하고 나서도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2, 그 다음에 전동식 뒷좌석 듀얼 모니터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고 거의 풀옵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G90 같은 경우에는 대형 세그멘트의 세단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도 있기는 하지만 그쪽보다는 굉장히 럭셔리한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릴 또한 굉장히 크롬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전면에서는 블랙 하이글로시보다는 크롬을 상당히 더 많이 썼기 때문에 훨씬 더 우아하면서도 동시에 고급스러움을 자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하고 있는 것만큼 G90은 사실상 벤츠의 S클래스도 이제는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의 기술력이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나오고 있는 신형 G9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넷이 라이트 바로 밑에까지 이런 식으로 덮여지게 됩니다. 이게 사실 저는 잘 몰랐는데 굉장히 많은 기술이 투자가 되어야지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큰 판을 이전보다는 훨씬 더 넓게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술력이 투자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네시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날개 형태의 브랜드 마크 뿐만이 아니라 두 줄의 헤드라이트, 상당히 멋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체적인 디자인 굉장히 훌륭합니다.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측면으로 넘어가 보면은 휠이 현재 추가 옵션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디자인이 아닌데,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5 스포크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 같은 경우에는 20인치입니다.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21인치까지도 이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선택적인 사양을 제공을 했었으면 더욱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그런 아쉬움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측면 또한 전면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크롬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B필러만 이제 블랙 하이글로시로 들어가고 B필러를 제외한 나머지에 있어서는 전부 다 크롬으로 들어간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측면의 휀다 부분 또한 이런 식으로 방향 지시등의 깜빡이가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전면뿐 아니라 측면, 그리고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후면에 있어서도 두 줄의 라이트가 있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제네시스의 큰 아이덴티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긴 사이즈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롱바디 차량이 아니라 숏바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긴 전장 길이를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의 G90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 차량은 의전 차량으로도 많이들 쓰이고, 그 다음에 오너 드리븐 및 쇼퍼 드리븐 그 어느 성향에 있어서도 모두가 만족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쪽에도 크롬이 한 줄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조금 더 커 보이는 듯한 시각적인 효과 분명히 있는데요. 이러한 사이드 스커트의 크롬은 측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하단부에 전면부터 시작을 해서 측면 그리고 후면까지도 원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멋진 스타일을 자랑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은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지 클로즈 시스템이 들어갔는데요. 쉽게 말하면 자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차 문을 여는 상태에서 닫을 때 그냥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닫는 방식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차량 잠금 터치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가볍게 그냥 터치만 해주시면은 차량이 닫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1열에만 있는 게 아니라 2열까지 포함을 해서 4개의 도어에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중 접합률이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으며 소프트 도어 클로징 또한 함께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클래스와 많이 닮은 점이 있는데요. 가장 크게 닮은 점이 있다면 도어 캐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는 G90도 S클래스와 마찬가지로 플러시 타입의 도어 캐치 있다는 것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측면은 확실히 잘 빠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쿠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트렁크 리드 부분을 쿠페로 줌으로써 훨씬 더 고급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스타일리시함까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은데, 후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후면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후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빵빵한 모습이 마치 CLS의 느낌도 굉장히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면 2줄의 리어 램프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이 차량은 이제 기본적으로 후륜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차량이지만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4륜 구동이 추가가 되어서 이렇게 4WD의 레터링도 보실 수 있고, 전체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확실히 크롬이 굉장히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머플러 스타일은 이제 쿼드 스타일은 아니고요, 듀얼의 형식을 채택을 하면서 조금 더 안정감 있는 그러한 포인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단부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크롬이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웅장해 보이는 듯한 효과를 현재 주고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확실히 대형 세단이라서 그런지 아쉽게도 폴딩은 따로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간은 충분히 넓게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측에는 보시는 것처럼 작은 짐을 수납하시기에 편하게 그물망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그에 반면 우측 같은 경우에는 따로 그물망이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요 정도의 트렁크 공간이라고 하면은 골프백 한 3개까지는 좀 빡빡하게 넣으면은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히든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깊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섹션 자체가 잘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가벼운 짐들을 수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보이는 스티로폼을 빼면 조금 넓게 쓸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에 따라서 패키지가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G90 패키지에는 헤드레스트와 이제 뭐 레그레스트 쪽에 담요라고 보시면 되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지는 않고 옵션 추가에 따라서 제공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뭐 G90 뿐만이 아니라 벤츠나 BM이나 아우디도 그렇지만 대다수의 대형 세단 같은 경우에는 따로 폴딩을 지원해 주지 않고 스키스로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트렁크를 더 늘릴 수 없다는 단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사이즈 자체가 일반적인 세단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어느 정도 무마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면서 바로 한번 실내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실내 리뷰를 해볼 텐데요. 우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트림을 굉장히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 차량의 트림 같은 경우에는 포지드 카본 메탈릭이라는 실내 트림을 갖고 있는데, 뭐 카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흔히들 생각하시는 그런 카본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약간 제가 봤을 때에는 대리석 느낌이 조금 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촬영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확실히 럭셔리한 느낌을 어느 정도 주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뱅앤올룹슨의 스피커 옵션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음질에 있어서는 사실 제가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다들 인정을 하실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면서 탑승 한번 해볼게요. 자, 실내를 탑승하게 되었는데요. 확실히 G90 굉장히 고급스러운 옵션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선 핸들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뭐 나무랄 건 없을 만큼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무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1, 2, 3과 같이 메모리 시트를 총 3가지 타입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버튼 같은 경우에는 젠틀맨 시트라고 해서 이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시트를 조절하면은 운전석이 아니라 조수석의 시트가 조절이 된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포인트는 바로 마사지 기능입니다. 사실 차량을 단거리 운전하면은 뭐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장거리 운전을 하시다 보면은 몸이 굉장히 찌뿌둥하죠. 그래서 마사지 기능이 있는 차종들이 몇몇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G90의 마사지 기능이 가장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뱅앤올룹슨, 뭐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3D가 아니라 그냥 일반 뱅앤올룹슨이라서 포컬 사운드라든지 이런 건 조금 없는 게 아쉽지만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준수한 매력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큰 사이즈이긴 하지만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이 중간에 턱은 도대체 왜 있어야 하는지 아직까지도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차라리 이걸 없애고 그냥 와이드 콕핏 형태처럼 계기판이랑 디스플레이랑 서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훨씬 더 깔끔하고 더욱더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중간을 보시면은 공조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터치로 되어 있고요. 그 밖에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버튼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조화스럽게 굉장히 잘 끌어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컵홀더, 그 다음에 드라이브를 조율할 수 있는 조그 셔틀 있고요. 그리고 통풍과 열선 시트 있으며, 그리고 요 버튼 많은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는 옵션 중에 하나인데 자동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안전 사항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이 열리지는 않고요. 대신에 문을 쉽게 닫을 수가 있는데 꾹 눌러야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잠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은, 자, 이렇게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버튼을 한번 가볍게 눌러만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닫히는 게 바로 자동문 기능, 굉장히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자동차들의, 제 차도 그렇지만 무선 충전 패드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G90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핸드폰이 꽤 큰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수납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니까 확실히 이런 것들은 국산차가 수입차들에 비해서 잘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네요.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트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처음 보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 이미지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스트로크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좌측에도 요거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뭐 그거 두 개를 제외하면은 크게 뭐 나무랄 것은 없지 않나라고 싶으면서 2열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열에 대한 리뷰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은 좌측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2열에서도 메모리 시트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편하게 이제 시트가 설정이 되는 레스트 버튼, 리셋 버튼,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쪽, 그러니까 조수석 쪽의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차량 같은 경우는 거의 풀옵션에 가까운 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열 또한 1열과 마찬가지로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이런 식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속 모니터가 운전석 뿐만이 아니라 조수석에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 시에는 같이 함께 탑승할 이제 동승객에게 굉장히 큰 메리트를 쥐어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노라마 썬루프 또한 옵션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수입차들은 기본 옵션 사양으로 썬루프를 가지고 있지만 국산차들은 그에 비해서 따로 옵션 추가를 하지 않으면 아예 썬루프가 들어가지 않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앙부에 있는 요 컨트롤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패드가 많이 들어갔었는데 분실 및 파손 우려가 조금 심해서 그런지 이제는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가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어지고 있네요. 자, 그리고 1열과 마찬가지로 2열에 있어서도 문 닫는 버튼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은 문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닫히고 있습니다. 뭐 그 밖에도 2열 또한 1열과 마찬가지로 마사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뭐 어느 누구든 좋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화장대 거울 또한 이런 식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차에서 내리시기 전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잠깐 화장을 고치신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블라인드 또한 이런 식으로 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보면은 버튼이 지금 두 가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은 이제 운전석 쪽, 그 다음에 한쪽은 조수석 쪽의 윈도우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4존 에어컨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 뿐만이 아니라 B필러 쪽에서도 바람이 나오는 송풍구 있다는 것 끝으로 오늘 리뷰 최종 한번 맞춰볼게요. 자, 지금까지 제네시스의 G90을 알아봤습니다. 일단은 이 차량 굉장히 말이 많아서 구설수에 상당히 올랐었던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차량 가격 같은 경우에는 1억 3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벤츠로 생각했을 때 S400D도 구매하기 힘든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돈 주고 G90
살 바에는 차라리 벤츠 S클래스 사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정답은 없기 때문에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격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이나는 옵션 또한 함께 고려를 해보시면은 어쩌면 G90이 훨씬 더 낮은 차값에 비해서 많은 기능들을 쓸 수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에 있어서만큼은 사실상 뭐 S클래스보다는 아무래도 G90이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옵션을 맞추려고 하면은 최소 S500 정도는 올라가야지 어느 정도 싸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차값은 거의 뭐 한 5천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G90 굉장히 마음에 드는 차량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빠른 출고도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출고와 더불어 좋은 출고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